박지원 대표입니다. 참 3월이 시끄럽네요. 3월이 시끄럽습니다. 지금 강남 4구라고 이제 해야 되나요? 그 3구, 뭐 4구 이렇게 표현을 하셨는데 토지거래 허가제 때문에 뭐 말도 많고 탈도 많고 아주 시끄럽습니다. 사태를 보면서 투자에 대한 열망들이 이렇게 뜨거웠나? 라는 생각도 하고 시장이 이렇게 돈이 많으신 분들이 많나라는 생각도 하고요.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. 이번을 계기로. 뭐 매번 하는 생각들이나 투자자의 이런 어떤 패턴이라고 할까요? 그런 것들도 많이 이제 좀 고민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이 조금 차분하게 좀 대응하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이제 제가 투자하는 어떤 패턴인데 이런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막 움직이시는 거 보면 아무리 제가 얘기해도 소용이 없는 것도 있구나라는 생각도 해봤어요. 오늘 이제 말씀드리려고 한 건 그겁니다. 실제로 강남 3구, 용산 포함해서 4구라고 말씀드릴게요. 4구가 지금 규제는 다 있습니다. 일명 규제 3종 세트라고 얘기하는데 서울의 조정 대상 지역은 대부분 풀렸죠. 강남 4구는 현재까지 남아있어요. 조정 대상 지역, 투기과열 지역, 토지거래 허가고요. 이 3종 세트가 근데 강남 4구 쪽에 이런 규제들이 뭐가 있는지를 좀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. 일단은 대출 규제입니다. 대출 규제가 무주택자는 LTV 50%, 유주택자 30%. 근데 이제 유주택자 같은 경우는 30%인데 여러분들 보셨죠? 뭐 원베일리에 뭐 60억짜리 집을 현찰 주고 샀다. 한남 라인원 100억짜리도 현찰 주고 샀다. 뭐 최근에 뭐 쇼호스트인가요? 뭐 홈쇼핑이 그렇게 돈 많이 버는지 몰랐습니다. 그리고 이제 양도세, 다주택자 중과세 이 부분은 내년 5월 4일인가 14일까지 유예돼 있죠. 요거는 이제 시행령으로 유예가 되어 있는 상태고 비과세 요건 뭐 보유 2년, 거주 2년, 다주택자 중과세 뭐 이 부분도 2주택은 8%, 3주택은 12%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. 그다음 재당첨 기한 제한 뭐 요거는 이런 분들한테는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뭐 청약하실 일이 별로 있겠습니까? 근데 아무튼 재당첨 기한도 7년으로 제한돼 있습니다. 전매 제한도 3년으로 돼 있고 자금 조달 계획서는 쓰는데 대부분 현찰로 들어오시니까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대출 전매 제한 투기과열지구도 똑같습니다. 조정 대상 지역의 규제를 포함해서 추가로 투기과열지구는 재당첨 기한이 7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난다. 그 다음에 자금 조달 계획서 및 증빙 자료를 제출하는 게 의무다. 현금으로 넣는데 뭐 통장 잔고 보여주면 끝나는 문제긴 해요. 이번에 이제 지정된 토지거래 허가고요. 가장 큰 게 이거였습니다. 2년 이상 실거주 의무. 이 부분이 가장 큰데 실제로 이제 2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없어지는 거하고 있어지는 거의 차이는 갭 투자가 가능하냐 안 가능하냐. 갭 투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나는 저기 가서 월세 살고 있는데 전세를 주고라도 월세 살고 있어서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내가 저기 전세 끼고 뭐 서울이야 지금 50% 이하죠. 고가주택은 특히나 그렇습니다. 원베일리가 뭐 60억, 50억 하고 있는데 거기 전세가가 뭐 19억, 20억 정도 해요. 30평형 기준으로. 한 20억 정도 하니까 50% 이하입니다. 그럼 반은 내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든 반을 마련해서 갭 투자를 하는 그런 수요가 있더라라는 게 이번에 이제 증명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. 그 사이에 갭 투자를 하시려고 막 오르는 이런 상황에 잠실이나 이런 강남의 일부 대치, 청담 뭐 이런 지역들이 갭 투자가 들어왔다라는 부분이 이제 확인된 그런 기간이었던 것 같아요. 그러나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리면서 좀 씁쓸한 얘기를 좀 드리면 굳이 여기에 일일입이 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일반 이런 서민들이라고 할까요? 일반 보통 사람들 90%의 일반 서민들은 사실 뭐 여기 한 40만 원 정도 되는 세대인데 뭐 한 3인 가구로 할까요? 120만 명 빼고 5천만 중에 120만 명 빼고는 여기 또 40만 원이라고 하지만 실제로 서민들 주거지도 많아요. 서민들 주거지도 많고 뭐 반포, 압구정, 뭐 그다음에 용산의 일부 한남동, 뭐 또 이천동 뭐 이런 일부 지역들 빼고 나면
대출 얼마 안 됩니다. 얼마 안 되는데 이 지금 얼마 안 되는 한 10만 세대도 안 되는 이 세대들 때문에 대한민국 집값이 흔들린다. 이거는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봐요. 실제로 그러면 또 안 되고요. 그런데 이것 때문에 대한민국 전체가 막 이렇게 들썩들썩하고 이런 뭐 경기, 부동산 뭐 이런 정책들이 변화가 계속 생기는 게 낭비 같다라는 생각을 해요. 전 차라리 이쯤 되면 기존에 이제 비싸게 사시는 분들은 사게 놔두고요. 투자도 하시게 놔두고, 그 다음에 그 비싼 집 사면 취등록세도 내고 양도세도 내고 내실 거 아니에요? 이제 그런 부분에서 사실 보완을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합니다. 이런 정말 복잡한 이런 그 규제를 계속 만들어서 일반 서민들 이거 공부 다 하셔야 돼요. 실제로 투자하시려면. 공부해가지고 돈 없는 사람은 못 들어온다가 이게 핵심이에요. 결론은. 이 많은 규제를 뚫고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누구다? 돈 많은 자산가밖에 없다. 라는 게 이 규제의 핵심입니다. 실제로. 그렇지 않으세요? 내가 집 사고 싶으면 돈 내고, 취등록세, 중과세도 내고, 양도세 뭐 이런 상관없이, 자금 조달 계획서, 돈 있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, 통장 잔고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요. 이런 것 좀 없앴으면 좋겠어요. 저는 깨끗하게 없애고, 아예 깨끗하게 없애고, 돈 있는 사람은 집 사라. 대신 재산세도 많이 내고 취등록세도 많이 내고 세금 많이 내주면 일반 서민들한테 이렇게 투자할 수 있는 기회, 좋은 주거지 제공해 주는 것도 방법이잖아요. 굳이 이게 한 10만 세대도 안 되는 이런 고가 주택들 규제한다고 해서 서울 전체 40만 호가 뭡니까? 40만 호가. 이게 지금 한 10억짜리 아파트들 요 송파구도 그렇고 서초 강남에도 있어요. 많이 있습니다. 근데 그것들까지 싸잡아가지고 하면 일반 서민들만 피해보는 이런 상황도 분명히 생길 수 있을 것 같다. 그래서 저는 이런 규제 다 없애고, 가지고 있으면서 거래세를 높이든 보유세를 높이든 그런 방안으로 좀 클리어하게 좀 정리해서 일반 서민들이 열심히 돈을 벌어서 진짜 집값이 올랐을 때 투자하는 그런 환경도 한번 이제는 고민해 볼 때가 된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. 너무 복잡해요. 너무 복잡하고 결론은 부익부 빈익빈을 만드는 규제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드려봤습니다. 감사합니다.